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유우커, 즉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젊은 관광객들을 겨냥한 관광 상품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가 젊은 관광객을 끌어올 매력이 2% 부족한 도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을 분석하면 서울의 장점은 한류와 쇼핑이라고 하는데요. 한류의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관광 산업의 불안함 또한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한류와 쇼핑이라는 매력도 좋지만 나아가서 오직 한국에서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관광 콘텐츠를 넓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넷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1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얼마 전 무서운 화마가 글램핑장의 텐트를 삼켜버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창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가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군청 앞 교도소 반대 범대위의 천막이 안전에는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어 대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3월 22일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명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언제나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수습에 급급해하는 모습인데요. 거창군청 앞 교도소 반대 범대위 천막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천막 내부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가스난로, 가스버너와 가스통, 기름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거창군청 재산관리계는 계고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지금 당장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또 다른 안전불감증에 의한 대형 인명사고가 거창에서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도로를 가로지르는 전기 연장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에 묶여진 전기 연장선은 비가 올 경우에 합선으로 인한 화재의 무방비 상태로 천막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전력 거창지점은 전기 안전상에 어떤 조치를 할지 궁금합니다. 거창군, 거창경찰서, 거창소방서, 한전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불법 행위와 안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3월 25일 거창군 주상면 원성기 마을에서 화목 보일러에 불이 나 주택이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곳부터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월 25일 오후 7시 45분쯤 주상면 원성기 마을 변씨의 집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나 보일러와 주택을 태웠습니다. 화재는 약 50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 사고로 2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월 23일 저녁에 이제 불을 떼놓고 밥을 하러 들어갔는데 7시 45분쯤 이제 집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밖에 나와 보니까 이제 보일러실에 불이 붙고 있었어요.
3명의 자녀와 변씨 부부는 2012년 11월 기농해 딸기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현재는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으며 주택 재건축 등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거창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화영 조합장은 3월 23일 열린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약 사항 100% 이행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이화영 거창농협조합장 취임식이 3월 23일 거창농협 2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은 이화영 조합장의 선서다짐, 취임사와 기념패 증정식, 거창군 지부장의 축사와 신성범 국회의원의 축전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화영 조합장은 취임사에서 제13대 거창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공약 사항들을 100%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창 내 또 다른 조직과 조합원의 고의성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조합장으로서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33% 정도가 결핵 보균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 결핵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국민의 3분의 1이 잠재적 발병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3월 24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이해 거창군에서도 제5회 결핵 예방의 날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제5회 결핵 예방의 날 캠페인과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캠페인이 3월 24일 오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손 씻기를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편견 해소와 지역사회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및 고혈압, 당뇨병, 암, 치매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거리 홍보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돼 이를 집중 홍보했고 금연, 운동, 절주, 영양 등 건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렸습니다. 이어 구강 분야에서는 이술질 습관이 주는 행복, 충치제로 거창을 만들기 위해 평생 구강 건강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해 건강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잘 알고 계시죠? 거리에 녹색빛이 절실해지는 요즘인데요. 식목일을 맞이해 거창군에서도 편백나무 가로숲길 조성에 나섰습니다. 거창군 공무원, 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임업후계자협의회, 에림가 등 각종 단체는 제70회 식목일을 기념해 3월 26일 남상면 진목저수지에 편백나무 가로숲길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홍기 거창군수는 진목저수지 가로변에 피톤치드라는 천연 항균 물질이 다량 함유된 편백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이 가로숲길이 대기 정화에 도움을 주고 휴양의 목적과 생활 습관성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치유 수단으로도 기능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산불 예방을 통해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25일에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펼쳐 각급 학교 학생들과 일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80%의 보조와 20%의 자부담으로 호두나무와 구지뽕나무 4,000주를 구입해 1인 1주를 기준으로 기관, 단체, 학교에 나무를 직접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는 3월 31일에는 거창군 조경식재공 사업협의회에서 연산홍 3,000주를 거창읍 위천천 둔치 주차장에서 무상으로 배부하는 나무 나누어주기 캠페인이 열릴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거창군 지회는 3월 1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2014년도 결산보고와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거창군 지회는 3월 19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3개 읍면분회 431개 경로당 회장, 지회 임원, 내빈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4년도 결산보고,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안건을 진행했습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축사를 통해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수건사업인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수정 지회장을 비롯한 노인회 임원, 경로당 회장은 지역의 어른으로서 기초 질서 지키기에 앞장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거창군을 만들어가는데 후배들의 귀감이 돼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거창군 집회는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위탁 사업인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4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은 참여 노인의 전문 자격과 사회적 경륜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거창군 지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취약노인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85호인 석전대제가 3월 22일 거창 향교 대성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석전대제는 해마다 2차례씩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인과 선현들의 학덕을 기리는 제사의식을 말하는데요. 춘기 석전대제가 3월 22일 거창 향교에서 이홍기 거창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지역 유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패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에 이어 음복례, 막료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거창향교는 석전대제, 기로연 등 전통 행사와 충효교실, 한문윤리교실 등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 계승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제555회 거창금요회가 3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제555회 거창금요회가 이홍기 거창군수, 김정기 경남도립 거창대학총장, 강신화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기관단체장과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3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금요회는 범군민 의식운동 구호 제창, 내빈 소개, 간단한 본인 소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번에 취임한 강신화 교육장은 이날 소개 인사를 통해 거창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홍기 거창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거창금요회가 제555회까지 이어진 것은 무엇보다 기관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취임한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문대곤 지사장의 인사말과 농어촌공사의 업무 추진 현황 설명으로 제555회 금요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따스한 봄햇살 아래에서는 아름다운 시상이 절로 떠오를 법도 한데요. 소박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시 휘호 100일장이 거창 로타리 클럽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거창 로타리 클럽은 3월 22일 죽전 근린공원 초화정에서 거창 합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시 휘호 100일장을 개최했습니다. 한시 휘호 100일장은 2013년 국제 로타리 클럽 3590 지구에서 죽전 근린공원에 초화정을 건립한 후 지난해 1주년을 맞아 거창 로타리 클럽에서 처음 주관하게 됐으며 올해 2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거창 로타리 클럽 소속인 이홍기 거창군수를 비롯해 거창 로타리 클럽 회장을 지낸 이종천 문화원장과 도상중 시조협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시 전문가 육원 김상진 선생의 엄격한 심사 결과 장원의 배경재, 차상 김수길, 이외임, 차하는 김정순, 박정재 씨가 이름을 올리고 상장과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는 100일장에 참여한 어르신과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오찬과 음료를 제공해 경로 효친 사상 고취에도 기여했습니다. 거창 로타리 클럽 관계자는 100일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옛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져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22일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로 어린이와 자상했던 가장 등 5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법의 눈을 피한 캠핑장 운영자의 잘못도 크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며 막지 못한 지자체나 정부의 관련 부처에게도 책임이 떠넘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들도 이처럼 법의 틀에서 벗어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겟, 대한민국에는 채널 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십,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